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 시샘과 질투를 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함께 태워서 같은 배로 가려고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지 않나 하는 다른 업종을 계속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는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워낙 뜨거운 기대감인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2차전지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2차전지가 워낙 잘 가다가 조금 조정받는데요. 뭐가 사실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그죠? 실적이나 이런 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나 지금 이제 2차전지 밸류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비중 조절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마음이 부담이 가시면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펀더멘탈에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펀더멘탈에 전혀 영향이 없고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 시샘과 질투를 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함께 태워서 같은 배로 가려고 아마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지 않나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여타 다른 업종을 계속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는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구조적인 성장주임에 분명한 것 같고 일단 실적들이요. 그 실적조차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다. 매출이 여러 가지 쪼개 보면 매출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실제 실적 나오는 거 가지고도 논란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거든요. 일단 먼저 에코프로비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4% 증가했고요. 1분기 실적 얘기하시는 거죠? 1분기 실적이 매출이 2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1%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사실 컨센 잡은 거는 1130억대니까 그거보다 약간 소폭 한 2% 정도 빠지는 정도 수준인데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1%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물론 중요한 건 이익률이 지금 사실 양극재 업체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는 건 이익률인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1분기 이익률이 5% 초반이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전체가 100%가 다 전기차가 아니고 전동공구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에 들어가는 건설에 들어가는 전동공구 이바이크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BIT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외한 BIT 부분에서 상당히 이 고객사 재고 조정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비 때문에 비용단에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장 제가 사실 비용이라든지 건설 경기 둔화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따른 출하량, 양극재 출하량이 중요한데 양극재의 출하량은 북미하고 유럽에서 모두 상당히 견조하게 출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이 1분기 기준으로 약 58% 정도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요. 이게 연간으로는 65% 수준까지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거는 사실 양극재 판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따끈따끈한 4월달 최신 NCA,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주력으로 하는 NCA 양극재 판가가 4월달 수출 가격이 55.8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기준점을 50불로 말씀드렸는데 50불을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톤당인가요? 맞습니다. 킬로그램당 50불.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톤당으로 하면 이제 5만 7천 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다는 건데 물론 리튬의 가격이 빠지는 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리튬 가격 빠진 부분이 아마 양극재 판가로는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조차도 2분기에 판가가 빠지면 여기서 57불에서 40불대 중후반까지 빠지냐 그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50불 초반 내지 40불 후반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면 판가조차도 여전히 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동률을 쪼개 보면 이 화재로 멈춰졌던 캠4 공장이 이제 재가동으로 정상적으로 완전 가동률이 올라오고 네. 기존에 가장 잘하고 있던 캠5 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가동률이 85에서 90%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정비가 줄어들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좋아지니까 하반기에는 양극재 판가가 소폭 빠지더라도 출하량 자체가 커버하면서 그러니까 P를 Q가 커버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5% 후반에서 6% 초반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포스코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공급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최앞단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고 에코프로 CNG에서 리사이클링하면서 가장 원자재 관련된 밸류체인이 포스코 다음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오히려 양극재 캐파 증설과 맞물려서 비용단에서 원재료 비용단을 안정화하는 측면을 가져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18만 톤이 완전하게 캐파가 풀 캐파로 가동되면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출하량 자체는 에코프로비엠도 연간으로 한 60% 이상 출하량이 60% 이상 견조하게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실적부터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번 주에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매도 리포트들이 네.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런 그러니까 근거들은 뭔가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매도 사인을 내는 거는 그 전기차 그 출하량 기준으로 그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점유율을 18%까지 점유율 풀로 차지했을 경우가 그 밸류에이션이 나온다는 거고요. 네. 사실 2027년에 그 71만 톤이고 그러니까 캐파로는 71만 톤, 판매량으로는 60만 톤. 그러면 60만 톤을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리포트가 나온 거나 타 여타증권에서 나온 거는 역시나 핵심이 되는 거는 리튬의 가격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 그다음에 캐파 아까 말씀드린 캐파 71만 톤에 실제 판매량 60만 톤으로 기준으로 하면 매출이 약 29조에서 32조가 나오고요. 거기서는 이제 영업이익률 잡은 거를 8% 미만으로 잡았는데 네. 사실 그 가동률 올라오는 부분 외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NCA 양극재가 마진이 제일 좋은데 지금 NCA 양극재 마진이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50% 언더라고 치면 2분기에 58%까지 올라가고 3분기에는 60% 이상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마진도 8%보다는 지금 2027년 풀캐파로 돌렸을 때 거기서 보는 영업이익률 6% 7%가 아니라 저는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8에서 9%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익률로 8% 영업이익률 잡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32조 매출에 8%면 약 2조 5천억이잖아요. 그 점 2조 5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순익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80에서 90% 빠진다 쳐도 2조 한 3천억인데 2조 3천억이면 2027년 PER로 보면은 20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레포트 상에서는 2027년 PER까지 다 땡겼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8% 이상 20%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익률에 대한 조정 그 두 가지가 저는 네.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좀 부담을 이번 주에 느꼈는데요.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에코프로 BM의 실적 체크했고 네. 또 다른 기업 체크할 거는 네. 가장 실적으로 가장 좀 저평가돼 있던 게 지금 LG화학이거든요. 예. 사실 LG화학은 영업이익이 지금 22.8%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7,910억이 나왔고 네. 매출은 분기 최대 매출 25% 증가한 14조 4,863억인데요. LG화학은 워낙 복잡하니까 다 쪼개봐야죠.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게 매출 포지션이 제일 큰 게 이제 석유화학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석유화학이 매출은 잘 나왔어요. 4조 5,786억 나왔고 영업 손실이 508억인데 508억 적자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적자 폭이 줄어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전 분기에 1,660억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508억이라는 거는 적자 폭이 3분의 1 이상 줄은 거죠. 줄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보면 뭐 여전히 뭐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그 LG화학이 만드는 기초석유화학 제품 가전이라든지 건설에 드는 건자재 관련돼서 수요 약세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 약세에 대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치 값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 그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이 중국 아니더라도 이 LG화학이 들어가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 신재생에 들어가는 소재단 부분, 그다음에 이 첨단 소재에 들어가는 IT 부품 중에 뭐 특별한 특수 편광 필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특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저마진의 기초석유화학 제품이랑은 당연히 다르죠. 차별화된 예. 모멘텀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전업체 경기가 안 좋고 뭐 건설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LG화학이 취급하는 기초석유화학 제품은 굉장히 고마진의 차별화된 제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으로는 영업이 흑자 전환, 석유화학 사업부도 흑자 전환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소재가 재미난 게 영업이익률이 첨단 소재가 속한 그게 양극재거든요. 첨단 소재가 매출 2조 5,614억 매출단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 2,027억 나왔는데 이익률이 8%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5%대, 이따가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 뭐 1.8%,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뭐 코스모신 소재 뭐 2.4% 이런 거에 비하면 LG와 8% 영업이익률 나왔다는 거는 첨단 소재의 양극재 사업부가 가장 마진을 잘 남기고 가장 좋은 그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 모델을 네. 갖고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배터리 사업부의 소위 말하는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을 지분법으로 반영하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상 최대 매출인 8조 7,471억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6,332억이 나왔는데 요거는 북미에서 상당히 배터리 캐파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판가 개선까지 같이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당연히 온전히 지분법 이익으로 LG화학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LG화학 그 첨단 소재랑 석유화학이랑 이 배터리의 지분 가치를 빼더라도 생각보다 뭐 파만농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베오 8천억에 인수한 아베오를 인수한 제약 사업부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뭐 생명과학 사업부도 매출이 뭐 2,780억 영업이 뭐 164억이 나왔고 파만농도 매출 2,654억에 영업이익 340억 그러니까 생명과학 파만농도 기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래서 핵심은 석유화학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냐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 첨단 소재 사업부 내에 양극재 영업이익률 8%가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게 좀 실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정말 사업 분야가 많네요, 그죠? 네네. 우리 화학이랑 2차 전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네. 분야가 있고요. LG화학도 그 사업 부문별로 보면 선방했다라는 네. 평가이신 것 같고요. 골고루 선방했습니다. 네. 2차 전지 대표 기업들 실적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네, 삼성 예. SDI 셋업체 중에 하나 보고요. 네, 네.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분기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3분기 연속으로 5조 매출을 초과했고요. 네. 5조 3,548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45%가 늘어난 거고요. 영업이익은 92% 증가했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10%대 영업 마진을 기록하는데 네. 이 1분기에는 아무래도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마진이 좀 빠져서 7%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자동차 이 전지 사업부가 속한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이 45% 영업이 92% 하면서 이 자동차 전지 사업부가 전체 삼성 SDI 실적을 뭐 다 땡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진했던 뭐 OLED라든지 반도체 공정 소재의 매출과 수익이 감소한 건 사실이나 매출과 수익의 감소폭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았다. 삼성 SDI 실적의 전체적인 실적에 부담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는 심지어 이런 편광 필름이라든지 OLED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도 1분기의 계절적 비수기를 넘어서 2분기부터는 좀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고유 기술인 이 하이니켈 NC의 양극재 기술이랑 SCN 음극재 기술을 적용한 이 소위 말하는 P5 플랫폼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 이것도 가동률이 올라오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마진이 7%대에서 다시 8에서 9%대까지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지금 삼성 SDI도 기존의 보수적인 수주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공격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다. 그리고 GM하고 뭐 계약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GM 외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가 이제 차세대 BMW 모델하고 볼보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실적 체크했습니다. 2차 전지 주요 업체들의 실적을 체크하고 있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 BM 말씀하셨잖아요. 네. 양극재 업체.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물론 양극재, 음극재 다 있지만 그죠? 네. 여기도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인데 네.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름을 바꿨지.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이게 분기 사상 최대 매출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뭐 쉬운 건 줄 아는데 이게 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거 보시면 그렇죠. 너무나 대비되는 걸 아실 수 네. 있으실 겁니다. 매출 1조 1,352억 기록했고요. 영업이 203억 기록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소재에서 다 땡겼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78% 증가했고요. 양극재는 전 분기 대비해서 8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상당히 전체 배터리 소재 매출을 다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고 음극재는 기대보다 조금 소폭 못 미치는 전 분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677억을 기록했는데 음극재 쪽에서는 상당히 고객사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에도 꾸준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이따가 최신 동향 말씀드릴 때 얘기 드리겠지만 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포항에 양극재 지금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신규 투자를 하고요. 음극재랑 그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전고체를 지금 1조 7천억 정도 1조 7천억 투자에는 이 음극재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하면 역시나 압도적인 누적 수주 규모입니다. 지금 뭐 1월 달에 삼성 SDI 40조, 네. 4월 달에 LG 엔솔 30조, 기존에 갖고 있던 수주까지 합치면 약 93조입니다.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대형 수주가 안 나오고 있어서 대기 중인 상태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누적 수주 규모로는 압도적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이 이익률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추가 공급 계약 협상 진행 중인 것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맡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적 체크할 기업들 다는 못하지만 얘기하시는 게 이제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래도 이제 관심 기업군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어디를 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홀딩스, 예. 네, 포스코 홀딩스는 역시나 철강 쪽에서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철강석이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이걸 판가에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약간 주춤했는데 4월 달에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흰남노 이 공장 침수 피해만 한 3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올해 1분기 단으로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아마 1분기가 끝나면 2분기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숫자로 치면 굉장히 엄청 줄은 거 아니어서 69.6%가 감소했거든요. 네.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흰남노 이 관련된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것 치고는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잠정 매출은 8% 정도 감소한 19조 4천억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3천억 재고 손실이나 침수 비용 관련된 3천억에서 5천억을 반영하고도 영업이 7천억을 냈다는 거는 하반기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 조강 생산량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금 회복세에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철강 가격을 원자재 철강색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이 판가 전이 효과로 지금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에 철강에서의 조금만 그 기본 정도 수준의 매출과 이익만 발생하도록 굉장히 이 가파른 매출과 이익의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또 이제 포스코 철강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있나요? 봐야 될 기업이?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짧게 숫자만 말씀드리면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00억
1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 감소했는데 요거는 코스모 신소재의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역시 IT 업황 부진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요. 그 MLCC 같은 경우는 IT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전장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이 코스모 신소재의 주 고객의 아마 삼성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삼성전기가 지금 기존의 IT MLCC에서 전장용 MLCC 쪽을 상당히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의 MLCC 전장용도 충분히 뭐 이비덴이라든지 야교라 업체 기술적이나 뭐 품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전장용 MLCC를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MLCC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 이 코스모 신소재도 당연히 IT 업황은 이렇게까지 1분기의 실적이 뭐 영업이익을 22%나 까먹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2분기부터는 좀 다소 벌크업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용 전장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조정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실적이 좋을 걸 알고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차분하게 실적을 체크를 이제 해 본 겁니다. 네, 실적 체크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네. 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실적 체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